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하나투자증권의 이신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움직이면서 들고 있습니다. 아침 시간인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진짜 부총장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지만 한 열흘 정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연락 주셔서 갑자기 부탁을 하셔서 좀 난감하긴 했지만 좋은 자리라고 해주셔서 부랴부랴 자료를 좀 만들었습니다. 제가 거의 이틀 동안 힘들게 만들었고요. 오늘 좀 좋은 얘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아마도 들으시는 분은 굉장히 집중력이 올라가 계시고 말하는 저는 사실 목소리가 안 풀려서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양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LG화학하고 이제 SK이노베이션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사실 이번 주 월요일에 LG화학 모 상무님이랑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물론 디테일한 얘기는 안 해주세요. 근데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LG화학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똑같은 타입의 배터리를 하죠. 파우치 타입. 파우치 타입을 하는 회사가 지금 전 세계에 거의 두 곳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은 다 이제 다른 타입의 배터리를 하고 그렇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이 이제 나중에 시작했고 LG화학이 이제 선발주자다 보니까 LG화학 기술을 솔직히 안 베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양사의 연구소가 똑같이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SK에서 LG의 이제 연구원들을 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 양사 간의 어떤 갈등이 쌓여서 소송까지 벌어졌고 솔직히 LG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많은 게 사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계속 SK가 사업을 못하게 막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은 대승적인 차원이라고는 합니다만 사실 사업하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LG가 엄청난 양보를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2조라는 돈 자체가 제가 봐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사실 처음 불렀을 땐 5조부터 시작했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5조를 받았어도 LG가 앞으로 10년, 20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돈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라인 하나를 건설하는데 10기가와트짜리 라인 하나 건설하는데 1조 가까이가 듭니다. 그러면 지금 LG화학의 현재 캐파가 100기가 정도 되거든요. 100기가 설치하는데 거의 10조 가까이 들어요. 그러니까 2조라는 돈은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큰 돈일 수는 있지만 가면 갈수록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혹시라도 LG화학 관계자분들과 얘기하시는 기회가 생기신다면 좀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목차는 처음에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최근에 이제 작년에 테슬라나 올해 폭스바겐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2차 전지를 내재화하겠다는 전략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되냐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차 전지 시장에 중장기적인 화두가 될 텐데 전고체 전지 지금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는데요. 이 전고체 전지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상적인 기술이 되겠죠. 이 전고체 전지를 어떻게 만들고 언제쯤 상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운 얘기를 말씀드리면 사실 전기차 시장이 없었다가 갑자기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2010년부터 전기차는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전기차가 갑작스럽게 더 화두가 됐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환경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도 얘기했지만 지속 가능한 어떤 경제 그리고 사람과 지구 모두를 생각하는 경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환경적인 요인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전기차가 그래 이 내연기관 차량이 내뿜는 CO2의 배출량 자체가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작년 중반부터 급격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슈랑 무관하지 않고 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로 에미션,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차량을 만드는 그걸 현실화시키는 시점 자체가 계속해서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도 변하고 있죠. 요즘 모든 자동차 회사들은 몇 년 후부터는 내연기관 차량을 안 팔겠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소비자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 있어요. 이 전기차가 과연 상품성이 있느냐, 그리고 나는 이 엔진의 맛을 느껴야 되고 운전의 맛을 느껴야 되는데 전기차는 그렇지 않다는 게 통상적인 얘기들이죠.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이제 나온 아이오닉 5, 뭐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폭스바겐의 ID4 이게 그 3세대 전기차라고 불리는 녀석들인데 아이오닉 5는 좀 사진이나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겠죠? 사고 싶으신가요? 이게 차량 가격이 한 5천만 원을 넘지만 이제 보조금을 다 태우면 한 4천만 원대에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건가요? 아직은 혹시 제가 버스 한번 치면 될까요? 한번 사보시겠다. 한 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현재의 어떤 인식 자체가 전기차는 왠지 장난감 같고 왠지 불안하고 이게 타는 맛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전기차를 한번 사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 나오는 이 제품들을 살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추천컨대 한 3년 후 정도의 제품을 사시면 좀 쓸만한 제품, 만족스러운 제품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 주식시장이 워낙 핫하기 때문에 이제 주가를 많이 보시죠. 근데 테슬라 주가와 그 다음에 다른 완성차 업체들의 합산 시가총액, 여기 보시면 토요타, 폭스바겐, GM, 현대차 이런 기존 완성차 업체들의 합산 시가총액을 보면 거의 변화가 없죠. 물론 이제 코로나 발병했을 때 훅 빠졌다가 오르긴 했지만 이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테슬라 주가를 보시면 이게 몇 배죠? 한 10배 이상은 올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서학김이라고 하죠. 테슬라를 주로 많이 사시는데 이미 완성차 업체들의 전체 기업 가치보다도 테슬라 한 회사의 기업 가치가 더 높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소비자들 중에서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전기차를 사실 분이 약 한 1, 2%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2, 3년만 지나면 전기차를 엄청나게 살 거다라는 그 기저 인식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 업체들의 주가를 보세요. 이게 파나소닉이나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런 업체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보면 벌써 한 400조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상황이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지금 한 550조 정도 되니까 2차 전지 업체들의 합산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인지 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입부는 좀 빨리빨리 넘어갈 텐데요. 전기차, 방금 말씀하셨지만 전기차를 왜 안 사냐, 그걸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일단 가격이 비싸다.
사실 비싸요. 아까 아이오닉 5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천만 원? 이 정도에 팔아야 되는데 아직 그만큼 원가를 낮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는 게 가장 큰 요인이고, 두 번째는 주행거리가 짧다. 지금 아이오닉 5도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원래 한 500km를 가야 됩니다. 한번 충전하면. 근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400km밖에 못 간다는 얘기들이 지금 슬금슬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좀 빨리 개발을 한 거죠. 개발을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기준치에 좀 걸맞지 못하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충전소 문제도 있죠. 지금 뭐 주택을 사시는 분들은 충전소를 자기 거를 설치해서 쓰실 수 있지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전체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사실 전기차 충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도 일이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충전 시간도 문제죠. 한번 충전하는데 걸린 시간이 최소 아무리 급속 충전을 하더라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충전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유소를 가서 5분 만에 주유를 하고 나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3세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용자의 편의성이 상당히 개선되기 때문이에요. 1세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부터 나왔던 1세대 차는 몇 킬로미터 갔냐면 150km 갔었어요. BMW의 이제 i3 이런 것들, 그리고 닛산의 리프,